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서 통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토학장TV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슬슬 달아오르는 강북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 형성되나 2010년 7월 5일 헤럴드 경제 기사요. 자, 그동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특히 이 기사 제목을 봤을 때 마음속으로 굉장히 조급해지겠죠. 지금 집을 빨리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급증을 불러올 수 있는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온기가 강남을 넘어서 강북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과 같은 투자 상품은 물론 일반 아파트로까지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5일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의 지수는 70.2로 지난주 65.5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월 20일 40.9를 찍은 이후 6주 연속 올라 25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 폭등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던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 그래서 또 밑줄 친 대로 읽어보면, 매수의 지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를 물어서 0에서 200의 범위로 측정한다. 기준점인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낮으면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100보다 낮기 때문에 매도자가 더 많지 않느냐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 상승 속도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매수의 지수가 100을 넘게 되면 사실상 폭등장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매수의 지수가 100을 넘으면, 폭등장이 형성이 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안 내놓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를 봤을 때 지금 매수의 지수가 70.1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매수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 그래프거든요. 서울 매도세 매수세 우위지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먼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선이 서울 매도세 우위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서울 매수세 우위입니다. 자, 매도세 우위는 뭐냐면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 파란색 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말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파란색 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무슨 말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조정기를 거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만약에 매도 유지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매물이 점점 사라지겠죠.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그죠? 집값이 조정기를 끝내고 상승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울 매수세 우위, 이 빨간색 선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자, 매수세 우위는 뭐냐면, 자, 매수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의 입장. 그래서 자, 매수세 우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말이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그렇죠.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집을 살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매수자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집값이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자, 매도세 우위가 위로 올라가고 매수세 우위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상황이에요? 집을 팔려는 사람 많아지고 집을 살려는 사람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팔려는 사람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 적어지면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그 매물 살려는 매수자는 적은 거잖아요. 당연히 집값이 조정기를 거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이가 벌어지면.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집을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집을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팔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 시장의 매물이 적어지겠죠. 근데 집을 살려는 사람 많아지고 있죠. 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적은데 집을 살려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집값이 이제 조정기를 끝내고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보면 2013년 거의 한 5월부터 어떻게 돼요? 집을 팔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자, 집을 살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죠. 그럼 팔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살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집값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완전히 거의 이런 식으로 갭이 완전히 좁혀졌다. 그러면은 더욱더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집값 상승할 거 전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실제적으로 자, 이게 보면 이 파란색 선은 서울의 전세 지수고, 자, 이 보라색 선은 서울의 전세 지수고, 자, 이 연두색 선은 서울의 매매 지수예요. 자, 서울의 매매 지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 팔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자, 집값이 조정기를 끝내고 결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면 단기적으로 진짜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면 서울 매도세 매수세 우위. 자,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 우위는 줄어들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가서 2015년 초에 앞으로 서울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하면 자, 전망이 맞아요. 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2015년 하반기 들어서 자, 매도세 우위는 올라가고 매수세 우위는 꺾여요. 그럼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은 줄어든 거죠. 자, 그럼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전망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집값이 조정기로 들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됐냐? 자, 실제로 저 여기 가려지고 있지만 자, 실제로 저기 단기간에 조정기를 거칩니다. 이때가 이제 정부에서 2017년 6월 달에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할 때예요.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단기 전망이 또 맞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전망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서울 매도세 우위 지수 보면 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자, 2015년 하반기를 지나서 2016년 상반기에 거의 한 1월, 2월, 3월 이때쯤에 어떻게 돼요? 자, 매도세 우위는 꺾이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도세 우위는 꺾이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니까 지금 팔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살려는 사람은 많아진 거잖아.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아까 조정기를 거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조정기를 거치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올라가요. 자, 이렇게 전망하면 자, 제가 지금 전망한 대로 전망하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단기 전망.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또 서울 매도세 우위 그 이후에 또 보면 자, 2016년 거의 9월 이후 한 10월쯤부터 본다고 해볼게요. 10월 이후부터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자, 매도세 우위는 올라가고 매수세 우위는 또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세 우위는 올라가고 매수세 우위는 내려가니까 자, 뭐라고 전망할 수 있어요? 지금 팔려는 사람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 적어지네. 아, 집값이 조정기로 거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망한 사람들이 자, 집값이 앞으로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된다? 실제로 자, 단기간 조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서울 매도세 우위 지수를 보면 자, 이번에는 자, 2018년 들어서 거의 한 7월 이후부터 자, 매도세 우위는 꺾이고 매수세 우위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럼 매도세 우위는 꺾이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 팔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전망할 수 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요? 자, 집값이 자, 올라갑니다. 이때가 바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이거든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 팔려는 사람은 또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은 확 줄어들어요. 그럼 팔려는 사람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 줄어드니까 뭐라고 전망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조정될 것이다. 또 전망할 수 있죠.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조정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망하면 누가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그래프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알려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전망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전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3개월 내에 집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는 다 이걸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사서 3개월 후에 집을 지금 사서 3개월 후에 매도를 하나요? 물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단기간 전망을 하는 거는 해서 그걸 믿고 부동산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매수할지 말지 아니면 매도할지 말지 이 단기 전망을 보고 그 판단 내리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냐? 뭘 보고? 자, 뭘 보고 해야 되냐면 자, 과거에 자, 노무현 정부 시기가 지금 2003년부터 거의 2007년 거의가 아니죠. 이게 2007년까지 이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에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랑 같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과거에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만 보고 단기 전망하는 것보다 자, 정책과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전망하면 자,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다? 정책과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보면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다? 자, 단기 전망이 아닌 장기 전망을 할 수가 있다. 장기 전망.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망하면 자, 부동산 투자가 우리가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부동산을 매수를 할지 아니면 부동산을 매도를 할지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가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어떤 시기랑 비슷하냐면 자, 2007년도에 그럼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2007년 1월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가 자, 부동산을 규제해도 부동산이 계속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자. 특히 똘똘한 지역으로 막 몰리는 그런 행위를 보이자 노무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상이라고 쓸게요. 이 정책이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제가 이거 자, 요 공간에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요 공간에다가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다 써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연출됐는지 이 주소를 클릭해서 보시면 블로그 들어가서 제가 쓴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자,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이런 정부 정책과 그때 당시에 그 시장 흐름을 잘 모르고 있으면 다 데이터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만 보면 2007년도에 이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그죠? 그때 보면 어때요? 자, 매도세 우위는
올라가고 매수세 이유는 꺾이니까 아 집값 조정기에 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다시 어떻게 돼요? 자, 매도세 우위는 꺾이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집을 팔려는 사람 줄어들고 살려는 사람 많아지니까 이거 또 집값이 크게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때 막 매수를 할 거 아니야. 이 데이터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보면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서울의 매매 지수인데 자,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자, 장기간 이렇게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거의 언제까지? 2015년까지. 요 구간. 보이시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자, 꺾이고 매도세 우위가 올라가고 매수세에 꺾이면 또 집값 조정기에 들겠구나. 그럼 또 집을 안 사겠죠? 근데 반대로 또 여기서 2009년도 들어서 자, 매도세가 꺾이고 매수세가 딱 살아난 거 보고 자, 집값이 상승하겠구나. 또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만 보면. 그럼 이때 사면 어떻게 돼요? 자, 집값이 조정기로 거치게 된다.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 투자로 사면 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울은 지금 자, 고점을 지금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자,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 쏟아지니까 자, 부동산 정책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집을 살 건지 아니면 집을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요. 집을 살 건지 서울을 아니면 집을 좀 정부 정책을 보고 나중에 살 건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시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저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한다? 자, 과거에 같은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해서 스스로 거기에 맞게 부동산 투자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할지 이런 거를 저는 계산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해서 판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지금 또 어떤 상황이에요? 자, 매도세 우위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매도세 우위는 꺾였다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자, 또다시 매도세 우위는 줄어들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월별로 봐서 그런 건데 자, 주간으로 보면 이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자, 그러면 매도세 우위는 꺾이고 매수세 우위는 올라갔으니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전망을 어떻게 할까요? 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죠, 요새. 자, 이런 전망은 제가 데이터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데이터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전망해서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처럼 단기 투자를 지향하면 부동산은 실패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간으로 보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 타임을 봐야 되냐? 근데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는다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언제 나왔다? 자, 2007년도 1월에 정책이 나왔어요. 2007년 1월에 이때. 뭐냐? 자, 이때 정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차후에 자, 그런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집값이 집을 팔려는 사람 많아지고 또 살려나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이때 상황에서 봐서 이거를 이 이후에 이렇게 봤을 때 자,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집값이 만약에 과거랑 똑같이 흘러간다면
자, 서울의 집값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거의 고점에 가서 자, 조만간 조정기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데이터만 보면. 과거 정책과 이 데이터를 같이 보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정부에서 이제 자, 추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정부 서울 집값 0.3% 이상 오르면 과열로 판단해서 추가 대책을 발동하겠다. 2019년 7월 7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자, 밑줄 친 한번 읽어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재의 변동폭은 아직 정부 내부의 과열 판단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수준이다. 만약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하고 이 시점을 전후로 지난해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0.02%는 정부 기준 0.3%와 아직 큰 차이가 있지만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측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반등이 확인되자 국토부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졌다. 추가 대책이 이제 추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정부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추가 대책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뭐가 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그래서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후속 매수업소 폭탄 돌리기 될 수도 2019년 7월 7일 머니에스 기사예요. 강남 재건축발 상승세가 서울 고가 저가 아파트가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다. 전월 마이너스 0.0% 대비 낙폭이 소폭 커졌다. 자, KB 주택가격 동향으로 하면 또 낙폭이 커졌어요. 서울이. 반면 시가총액 상위 50% 아파트만 집계하는 KB 선도아파트 지수는 같은 기간 0.88% 상승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똘똘한 한 채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 지수가 격차를 보이는 다른 배경은 최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이 재건축 등 인기 단지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값이 조정기간을 거치며 올해 마이너스 0.55% 하락했고 공시가격 발표 이후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악재로 거론됐던 변수들이 약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부동산 실물 자산이 금융자산 대비 주목받으면서 매수세를 보였다. 자, 화폐 개혁설 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자, 화폐 개혁 그런 얘기가 되면서 실물자산 사야 된다.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면서 자, 부동산을 또 사는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화폐 개혁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자, 분명히 금리 인하는 자, 매수 수요를 촉발할 수가 있어요.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서울은 자, 어떤 상황이에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비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는 어디로 해야 된다? 비규제 지역에 돼. 비규제 지역. 아시겠죠? 자, 팁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화폐 개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경제 상황까지 해서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값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서울 저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구입했다가 나중에 후속 매수가 나오지 않아 심각한 폭탄 돌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택 구입 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 이런 조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럼 금리 인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자,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대출을 받은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그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까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버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떤 가격 아래로는 안 내놓겠죠. 버티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게 가격이라고 보고, 자, 이거를 살려는 사람을 줄여버리겠죠. 지금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 살려는 사람을 더욱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살려는 사람을, 매수자로 할게요. 살려는 사람을 더욱 줄이려면 뭘 해야 된다? 자, 분명히 대출 규제를 더욱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나올 정책은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또 살려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하려고 할 거야.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자, 이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폭탄 논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매수자가 이제 점점 매수자가 부동산 규제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도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규제정책이 나오면 또 거기 거래량 매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또 다시 매수자가 더 줄어들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면 결국은 매수자가 나오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 폭탄 논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서울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데이터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데이터 보는 방법, 그것만 가지고 전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생분도 제 지금 유튜브를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보고 전망한 초등학생도 자, 단기 전망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로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경제 상황,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부하고 현재가 어느 시점과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지,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읽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고, 지금 부동산 투자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지면 단기 상승 하락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데이터만 보고 단기 전망하는 걸 믿고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는 100% 실패할 것입니다.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폭탄을 본인이 떠안을 수가 있다. 그런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면. 자,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남겼어요.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하려면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이 부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떤 시기에 그 매수 타임을 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전망에서 통찰력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